양만재의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경북장애인 옹호기관 관장으로서 최근 영덕에서 거주인 학대로 폐쇄 조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사안과 또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우선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네. 이 장애인 학대는 어떤 행위냐 하면은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폭력, 또 이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대상으로 그걸 성학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학대고요. 세 번째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말로서 이제 소리치고 해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돈을 장애인이 했던 재산을 돈을 갈취하는 것을 경제적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이 제대로 돌봐야 되는데 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를 방임유기라고 하거든요. 네.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저희 기관이 지원하고 또 법적 소송도 하고 그런 뭐 관계기관에 어떤 호소도 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요구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영덕 사랑마을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조사를 통해 학대 판정을 내린 사건이 3건이나 있었다면서요. 어떤 네, 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영덕의 장애인 시설 기관에서는요, 시설 원장이 이 시설 이용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돌아온 장애인에 대해서 체벌을 가한 사건입니다. 네. 이 장애인을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때는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외면하고 또 체벌을 가했기 때문에 첫째 사건으로 학대로 분류됐고요. 네. 두 번째는 2019년 10월에 시설 교사들이 장애인이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행위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신체적 폭행행위로 두 번째 가해적 행위고요. 네.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시설 교사가 밤늦게 12시 지나서 서너 시간 동안 장애인 방에 들어가서 수면권을 침해하는 사건입니다. 네. 그게 세 번째 사건으로 세 번 일어났기 때문에 폐쇄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퇴소한 한 발달 장애인이 퇴소 80여일 만에 인천에서 집단 구타를 당한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가 이제 발생했는데요. 네. 언론에 알려진 후에 저희 기관에 찾아간 사건입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진입함에 따라서 비교적 젊고 건강한 말이 소통이 되는 20대 초반 젊은이가 시설에서 벗어나고 싶다. 네. 답답하다. 해서 이 시설 측에 강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운영 측에서 이게 심의를 한 끝에 이 장애인을 이제 이 작년 연말에 퇴소시킵니다. 이 퇴소한 이후에 이 장애인이 친구들이랑 외지에 가서 사귀다가 친구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휴대폰 사기를 당하고 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사건이 일어나자 과연 이 시설에서 퇴소한 이 과정이 적절했느냐, 또 그 이후에 제대로 돌봤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경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하고 판정을 냈는데 이런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영덕군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영덕군의 대처 방법은 평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영덕군의 대응이 뭐 굳이 말하고 한다면은 이 학대 사건이 3건이 발생했을 때 시설 폐쇄 절차를 들어간다 하는 것이 영덕군의 입장입니다만 되돌아보면은 과연 영덕군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집중적인 지도 감독을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을 때 네. 영덕군이 보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한 어떤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영독 군수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교육을 좀 더 제대로 했더라면은 네. 이게 조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는가. 흔히들 이게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은 영덕군은 이게 이제 원장을 교체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네. 시설 운영 측에서는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들의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무엇이 문제 있고 이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 영덕군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포항과 경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자 학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면 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우선 이게 시설 내 함께 어떤 종사하는 시설 종사 교사들 운영 측이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고 그들의 존엄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인식의 틀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인식을 가지려면은 지속적인 교육과 성찰의 문화 그리고 네. 관행이 시설 내에 정착되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첫째 원인이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시설을 또 감시하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기관이 사실은 경상북도 전체를 커버하는 게 4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비해서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치단체가 이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건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강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폐쇄보다는 그냥 원장 교체에 머무르는 그 원인이 작동하고 또 이거 폐쇄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립 행위를 위한 절차라든지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내 머무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고 예. 또 이 전문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예. 이 영덕 사랑마을은 결국 지난 2일에 영덕군으로부터 시설 폐쇄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는데 이제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시설 폐쇄가 말처럼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은 시설 폐쇄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영덕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큰 도전적 과제를 이제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마 영덕군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TF단을 타스크포스단을 구성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장애인들의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저는 여기에서 장애인을 변호했던 옹호했던 시민단체도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뭐 영덕군이 이제 다른 서울, 경기도 지방에서 이런 폐쇄 절차를 밟은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영덕군에 맞는 이 폐쇄를 전제로 한 집행이 들어가야 된다. 행정이 개입이 해야 된다는 것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폐쇄가 당장 뭐 장애인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 폐쇄를 전제로 하면은 거기에 거주했던 장애인들이 향후에 독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1년 동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머물거나 독립을 하거나 가족으로 돌아가는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설 폐쇄를 넘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을 궁극적 목표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또 탈시설과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은 현실성이 낮다는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회의적이고 찬성하는 게 팽팽히 맞습니다. 네. 회의적인 절차에는 장애인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만큼 시설만큼 지원할 뭐 어떤 의미에서 어떤 가족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요. 가족이 네.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탈시설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금 탈시설 지원법이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하면은 탈시설을 위한 집행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팽팽히 맞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경험도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우선 그 장애인에 종사하시는 운영 측과 교사들이 사실은 이 장애인들을 학대하는 경우를 보면은 장애인들 때문에 그들이 직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장애인을 학대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무책임하고 저의식 행위라는 것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자치단체 이 관계 직원들이 하고 싶은 말은 관계 공무원들이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할수록 장애 인권에 대한 의식이 달라고 삶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이제 재단 측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장애인 시설을 만들 때는 어떤 초심에서 장애인의 삶을 질을 개선한다고 위해서 만드는데 실제 자기네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행동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과 또 탈시설과 관련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